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선생님은 좀 회복되고 있고요.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첫 시간에 나눠준 수능 특강 자, 관련돼서 학습지 뒷면 2페이지를 보시면 그 상단부에 맨 위에 지금 보시는 비욘세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요 명언을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Be healthy and take care of yourself, but be happy with the beautiful things that make you you. 이렇게 돼 있네요. 자, be healthy, 건강하세요. 그리고 take care of yourself,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하지만 but be happy, 행복해 하세요. 또는 만족해 하세요. 뭐에 만족하냐면, 뭐에 기뻐하냐면 with the beautiful things, 아름다운 것들에 기뻐하세요. 그건 어떤 거냐면 당신을 you로 만드는, 너희들로 만드는 아름다운 것에 기뻐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의 모습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러분을 만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아름다운 것에 기뻐하세요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 관계대명사의 주격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에이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요 예문을 갖고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 볼게. 자, 얘들아, 관계대명사의 주격이란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 볼까? 자, 관계대명사 절이 있어. 얘네들이 앞에 있는 이 명사 A라고 할게. 자, 이것을 지금 꾸며주는 거죠. 자, 이럴 때 많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어 어순에 맞게끔 이 관계대명사절을 뒤에 있는데 이걸 무리하게 앞으로 갖고 와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자,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번역이 아니라 독해잖아. 그 독해라는 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해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한국어 어순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처리하자는 거지, 정보를. 그러니까 선생님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직독직해. 그러니까 직진이야, 직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자, 여기는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대신한다. 즉, 이 that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A라고 보는 거야. 이 A가 이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리고 요 부분에 이 끝에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 선행사 명사 A하고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절의 그 사이에다가 보이지 않는 이 빗금을 그으라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데라고 보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까? I like 손흥민 who is an excellent soccer player.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손흥민이라는 명사로 꾸며주죠. 세상에 많은 손흥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 손흥민 누구야? 그렇죠. 지금 영국에 에서 뛰고 있는 우리 그렇죠. 캡틴 손흥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손흥민을 꾸며주고 있는데 설명해주고 있는데 자,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번역투로 훌륭한 축구 선수인 손흥민을 좋아해. 이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직독직해 하자고. 앞에서 주어진 정보 순서대로 처리하자고. 그러려면 아까 이런 게 필요한 거야. 나는 좋아해 손흥민을. 그런데 B급. 자, 이때 아까 뭐라 그랬어? 이때 후는 선행사. 그렇지.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라고 했지. 그럼 얘는 이제부터 후가 아니라 뭐야? 손흥민이야, 손흥민. 그런데 손흥민은 is an excellent soccer player. 자, 훌륭한
축구 선수지. 자, 나는 손흥민을 좋아해. 그런데 손흥민은 훌륭한 축구 선수야. 이 두 개로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 즉 어떤 상황? 자,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왔을 때 이 관계대명사가 이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주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해석은 앞에 나온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자리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때 요 빗금을 그런 대로 보는 거지. 다시 해볼까? 그러면 이거 뭐야? 이게 A가 되겠죠.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 that은 뭐야? 그치. 이제부터는 요 A가 들어갈 자리야. 그럼 봐봐. Be happy. 행복해 하세요. 뭐에? The beautiful things. 아름다운 것들에.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당신을 당신으로 만든다. 즉,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것에 만족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의 코스 바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자, 3번으로 가기 전에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 좀 이 3번 문제를 선생님이 선택한 이유는 다음에 몇 가지 좀 중요한 구문이 있어서 좀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주제도 되게 매력적인 요즘에 핫한 어떤 트렌드한 어떤 주제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뽑은 구문은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자, 필기할 시간을 좀 따로 주긴 그러니까 선생님 필기할 때부터 여기 보시고요. 요거는 뭐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한 영상 어디 안 가죠? 바로 여러분들한테 구글 클래스룸에도 연결해 놓을 테니까 자, 설명에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그 분사구문 해석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분사구문 나왔을 때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있나요? 어,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분사구문이라는 게 뭐냐면 분사로 된 구를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해. 분사 뭐가 있어? 크게 꼬리가 ing 현재 분사, 꼬리가 ed 흔히 과거 분사라고 얘기하는 pp. 이 두 가지가 바로 분사잖아. 자, 문장이 현재 분사나 또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하지. 이 분사 구문이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분사 구문은 워낙 잘 쓰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분사 구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보자. 자, 오늘은 특히 ing 꼬리를 달고 나오는 즉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예를 볼게. 1번 Getting up very late. He couldn't catch the first train.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구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되게 전형적인 거야. 이렇게 ing로 되어 있는 분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잇따라서 자, 콤마 뒤에 주절이 나오는 주된 절이라는 뜻이야. 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고 자, 지금처럼 이 분사, 현재 분사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이거를. 물론 이 분사 구가 주절 뒤에 갈 수도 있어. 그지? 그 경우도 있어. 그걸 감안하고 좀 들어주기 바라고. 자, 오늘은 가장 전형적인 분사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해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 오늘 이 분사구문 해석할 때 요 네모칸에 쳐져 있는 요 s, 요 주어죠. 이 주어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주절에 있는 주어랑 이 분사의 주어랑 같은 경우에는 이 특히 분사의 주어를 생략하지 다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같기 때문에 주된 절, 중심이 되는 주절에 그 정보로 표시했다고 한다면 수식어에 불과한 분사에 굳이 똑같은 주어를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사 앞에는 별도로 주어를 표시하지 않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분사 앞에 주어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뭐다? 아하, 분사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다. 다시, 분사 앞에 주어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는 주절의 주어가 분사의 주어를 겸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절에 있는 주어를 여기다 갖다 놓고 시작하는 게 포인트야. 그랬을 때, 자, 선생님이 20여 년 넘게 영어 교사를 하면서 만난 분사 구문은 다음과 같은 분포로 해석이 돼. 무슨 얘기냐면, 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한번 해석을 적용해보면 다 걸린다라는 거지. 다 된다라는 거야. 아, 이거는 뭐 영어 선생님의 어떤 전문적인 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이걸 기억했다가 적용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걸?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야. 그랬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앞에 s가 있다고 치고 s가 1번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을 가리키죠.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죠. 뭐뭐 할 때 시간을 나타내죠. 뭐뭐 한다면 조건을 나타내죠. 뭐뭐 할지라도 양보. 요런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 빈도. 빈도는 자, 1번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거야. 5번으로 갈수록 되게 적은 빈도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한번 대입을 해봐. 그러면 웬만하면 1, 2번에 다 걸려. 봐봐. 자, 여기 볼게. Getting up very late. He couldn't catch the first train 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 getting up very late. 매우 늦게 일어난 애가 누구야? 별도 표시가 안 돼 있지. 그 얘기 뭐야? 아하,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가 분사의 주어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다 그는이라고 쓰는 거야. he. 그럼 뭐야? 그가 일찍 일어나면서 그가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미안해. 자, 늦게 일어나면서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늦게 일어났을 때 늦게 일어난다면 늦게 일어났을지라도 이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해석을 찾아야 돼. 주절과 어울리는 거. 봐요. 자, he couldn't catch the first train. 첫 기차를 잡을 수 없었다. 못 탔다라는 얘기네. 첫 차를 못 탔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이 첫 차를 못 탄 이유가 나오면 되겠네. 그럼 뭐야? 바로 이거게 되네. 자, 그는 늦게 일어나서 첫 기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첫 기차를 놓쳤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니? 자, 핵심은 분사 앞에 빈자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즉 분사의 의미상의 핵심이 어떤 그 행위 주체가 결국에는 주절에 있는 즉 콤마 뒤에 나오고 있는 얘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같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똑같이 주절의 주어를 써놓고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하라는 거지. 그가 동사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할 때 한다면 할지라도 순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야. 자, 됐어요? 자, 분사구문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가 됐나요? 1번은 뭐냐? 그가 늦게 일어난 시점하고 첫 기차를 놓친 거하고 같다라고 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있죠. 꼭 주절의 시제보다 분사가 나타내는 시점이 더 이전에 있었던,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시해야 될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아까와 좀 다른 형태로 쓴다. 즉 분사를 어떻게 쓰냐면 having 플러스 pp로 쓰는 거야. 무조건 having은 옵션이 그냥 바로 주어지는 거고 그냥 주어지는 거고 여기 동사를 반드시 과거분사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사가 나타내는 일이 주절에 나타난 동작보다 더 과거,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표시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봐봐. 일을 마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쇼핑을 간 사건이 있었어. 근데 쇼핑을 가기보다 더 먼저 일을 마쳤다라는 것을 나타내려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자, 아까처럼
일을 마쳤다는 게 더 먼저 있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having finished 이렇게 쓰는 거야. 즉 1번과 2번은 똑같이 분사구문인데 2번은 왜 쓰냐? 아까 했던 것처럼 분사가 나타내는 일이 주절에서 나타나는 일보다 더 먼저 있었던 거를 표시하려 할 때 그렇게 쓴다는 거야. 자, 그러면 형태 기억했죠? 그럼 이제 아까 1번에서 배웠던 대로 한번 해석해보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자, 요 자리에 주어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 얘기는 뭐야? 그렇죠. 주절의 주어가 이 분사의 주어를 겸하고 있다. 즉 분사의 주어도 주절의 주어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뭐야? she를 써놓는 거죠. 그래서 뭐야?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집어넣는 거지. 그녀가 그녀의 일을 먼저 끝마치면서 2번 끝마쳤기 때문에 3번 끝마쳤을 때 4번 끝마쳤다면 5번 끝마쳤다 할지라도 그녀는 when shopping 자 go 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다 보통 놀러 가다 유흥을 즐기러 갈 때 go ing를 보통 쓰죠. 그녀는 쇼핑하러 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쇼핑을 갔다란 말과 어울리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녀의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녀는 쇼핑을 갔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자연스러워 보이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것도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뭐야? 일을 마친 게 먼저야? 쇼핑 간 게 먼저야? 그렇죠. 일을 마친 게 먼저란 걸 나타내서 굳이 having finished를 쓴 거야. 사실 1번 같은 경우도 있잖아.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선생님이 한 설명에 따르면 논리적인 어떤 순서로 해서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늦게 일어난 게 먼저고 그래서 그 결과로 첫 기차를 놓친 거니까 이 부분을 그치 having gotten up very late it couldn't catch the first train 해도 되겠죠. 그죠? 아까는 근데 요것도 말하는 사람의 글쓰기의 어떤 필요에 따라 쓰는 거니까 왜 이게 안 돼 있냐 having gotten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having finished로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주절에 있는 일보다 더 먼저 있었던 거를 말하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이 나타내고 싶어 했구나 라고만 보면 되는 거지. 이거를 왜 getting을 왜 having 같은을 안 썼냐 이렇게 질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TMI로 한번 남겨두고요. 자 다음 구문 넘어갈까요? 자 선생님 보니까 한 20분에서 한 2분 남았어. 여러분들 20분 넘어가면 되게 집중하기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할 거야. 자, 3번 있잖아. 요거는 뭐 설명하고 자시고 할 거 없어. 자, 여러분 알고 있는 투부정사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얘기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그지? 근데 to 앞에 in order를 붙이거나 그 다음에 so as를 붙이면 그 목적이 좀 더 도드라져. 즉 이건 인오더나 소에서를 붙이면 빼박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in order to를 쓰는 건데 근데 특이하게 이렇게 for a를 쓰잖아. 이건 뭐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야. 아까 분사구문 설명할 때 의미상 주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자 논리적 주어라고 또 얘기하는데 자 보시면 문맥상의 형식적인 주어는 위잖아. 근데 to win 이긴다 했을 때 누가 이기냐라는 질문하면 바로 이 말한 사람은 또 이 글을 쓴 사람은 us 우리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행위상의 의미상의 해석상의 주어가 바로 A라는 것을 표시할 때 바로 for를 쓴다는 거지. 앞에 for를 쓴다는 거지. 자 In order for us to win, we will all have to try a little harder. 이렇게 돼 있네. 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a little, 약간 harder,
자, a little 같은 경우는 비교급 앞에 와가지고 훨씬이라는 뜻이 되지. much라는 의미로 바꿀 수도 있겠네, 그지?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약속했던 20분이 살짝 넘어가는데 미안합니다. 자, 이 구문이 좀 어려워서 그래. They would support whatever decision she made. 똑같은 내용이 본문에도 나오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 줄게. 자, 지금처럼 whatever 나왔어. 그 다음에 명사 나왔어. 그 다음에 주어 나오지. 그 다음에 동사 나오지. 이 경우의 해석은 있잖아.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 자체가 요 동사의 목적어야. 그런데 요렇게럼 의문사처럼 생긴 것들은 항상 이 절의 앞쪽으로 나가거든. 그랬을 때 원래는 made 뒤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나간 성격 때문에 지금 요거 decision을 데리고 앞으로 나간 거지. 자, they will support. 자, 그들은 지원할 거야. whatever decision, 어떠한 결정을 그녀가 내릴지라도 그들은 지원할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떠한 명사를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자, 좋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네,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빠뜨렸어요. 바로 word power. 어휘죠.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부분 참고해서 자, 빈칸을 좀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밑에 끝까지 볼까요?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 설명했으니까 자,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요. 문제 푸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까요? 자, 실제처럼 한 90초,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 꼭 풀어보셨죠? 자, 먼저 3번의 문제부터 볼게요. 밑줄진 부분은 The brilliant monument of its triumph cast the darkest of shadows 인데요. 뭐 직역하면 이런 얘기죠. 자, 빛나는 monument, 기념탑이죠. 자, 뭐의 기념탑이냐면 its triumph. 자, is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빛나는 기념탑이 cast the darkest of shadows.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의미가 갖고 있는 여기 안에 숨어 있는 뜻이 뭘까? 또는 이 밑줄지 부분과 맞바꿀 수 있는 선택지에 있는 어떤 부분과 바꾸면 가장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겠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어우, 엄청 기네요. 자, having expropriated resources from the natural world in order to fuel a rather temporary period of materialistic freedom, we must now restore in a small measure of those resources and accept the limits and discipline inherent in that relationship. 와, 엄청 길다. 이게 바로 수능 클래스가 되겠죠. 자, 거기다가 또 단어들도 만만치 않죠. 우선 expropriated. 자, 밑에 주석으로 별도로 주어졌죠. 무단 사용하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우리가 먼저 봤던 분사구문이죠. 지금 보시면 이 분사구문 앞에 별도로 주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절의 뒤에 있는, 즉 콤마 뒤에 있는 이 주절의 주어가 이 having expropriate의 주어라는 거죠. 즉 누가 자원을 무단으로 활용했냐? 바로 우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사용한다면 사용했을지라도 가장 어울리는 해석을 고르시면 되는데 자, 주절의 내용과 어울리는 건 바로 이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 어디로부터? From the natural world. 자연 세계로부터, 자연계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썼어요? In order to fuel a rather temporary period of materialistic freedom. 자, in order to. 아까 얘기했죠? 목적을 좀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to 앞에 in order를 붙인다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fuel. 자, fuel은 원래 연료란 뜻이고요. 여기서는 증가시키다는 뜻이죠. 뭐를 증가시켜요? A rather temporary period. 자, 다소 temporary, 일시적인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기간 동안의 materialistic freedom, 물질적인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연계로부터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런 얘기예요. 자, 물질적 자유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물질적 자유를 가 높다, 많다. 이 얘기는 돈이 많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간은 이런 물질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자연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now 이제는 we must restore. 자, 회복해야 돼. 무엇을? No small measure of those resources. 원래 small measure of 하면 적은 양의란 뜻입니다. 근데 앞에 no가 부터 강조가 되고 있죠. 전혀 적지 않은 양의 그러한 자원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accept, we must now accept 이런 얘기야. The limits and discipline, 제한과 규율을 accept,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한과 규율은 어떤 거냐면 inherent in the relationship, 자연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에 있어서 inherent, 내재되어 있는 이런 limit, 제한과 discipline, 규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죠. 네,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제까지 자연으로부터 자연 자원을 그냥 무단으로 써왔는데 뭐를 위해서? 이런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넘어갑니다. Until business does this, it will continue to be more adaptive and predatory. 자, 뭐 할 때까지냐면, 자, 기업이 이런 일을 할 때까지 기업은 계속해서 적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predatory, 자, 약탈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this는 앞에 나왔던, 자, 기업이 이제서라도 그 자연자원의 적지 않은 양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제한과 규율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업이라는 곳이 여기에 적응도 못하고 계속해서 약탈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장에 나오는 거야. In order for free market capitalism to transform itself in the century to come, it must fully acknowledge that the violent monument of its triumph cast the darkest of shadows. 여기 보시면 우리가 봐왔던 구문이 여기도 또 소개가 되네. In order for A 투부정사. 자, 이때 A가 이 트랜스폼하는 주체라는 거죠. 자, 누가 자기 자신을 트랜스폼 바꿔? 바로 누가 한다? Free market capitalism. 자유시장 자본주의. 우리 흔히 말하는 시장 자본주의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자본주의가 자기 스스로를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In the century to come. 다가올 세기 안에. 즉, 그 미래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t, free market capitalism을 가리켜 자본주의를 반드시 fully, 완전히, 전적으로 that 이하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즉, 앞에 나왔던 이게 뭐야? 필자 주장이 있지. 야, 너희들 지금까지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자연에서 자연자원 무단으로 써왔잖아. 이젠 안 돼. 그 얘기를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얘기를 다른 말로 고친 거야. 즉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The brilliant monument of its triumph.
이런 자본주의가 거둔 승리에 훌륭한 기념탑이 cast the darkest of shadows,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즉 자본주의에 거둔 어떤 놀라운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아까 했던 것처럼 정말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만둬야 할 정도로 파괴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 밑줄친 지금 이 문제가 뭐로 바뀌어야 될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지. 자, 그러면 선택지로 다시 돌아왔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가 거둔 놀라운 이런 빛나는 기념탑이 오히려 아주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데려왔다는 뜻은 뭘까? 그건 바로 아까 했던 것처럼 자, 5번이 되겠죠. 자, enormous success of business. 기업의 엄청난 거대한 성공은 threatens 위협한다는 거죠. 뭐를 위협하냐면 the ecosystem of the earth. 자,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계속해서 지금식으로 계속 자본주의가 자연 자원을 이렇게 훼손시키고 어? 무단으로 사용해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5번과 통하는데 다른 선택지도 볼게요. 1번 Having a lot of money does not always bring happiness. 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온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Behind every success story is hard work and persistence. 자, 여기 보면 이게 주어인데 앞에 요거지 좀 긴 말이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behind every success story. 자, 모든 성공 스토리 이면에는 hard work, 근면과 그리고 인내가 있다. 즉, 근면과 인내가 모든 성공 스토리 이면에 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하자 또는 뭐 인내하자 이런 얘기 있었어? 아니잖아. 그지? 요것도 아니고. Someone's potential success. 자, 누군가의 잠재적인 성공이 another's lost opportunity. 또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기회이다. 이 얘기도 없었잖아. 그 다음에 doing the right thing for the environment. 자, 여기까지 좀 맞을 수도 있겠죠. 자, 환경을 위해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희생을 필요로 한다. 아, 희생이 된다는 얘기 나왔었어? 아직까지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5번을 유력한 후보자로 보고 다시 올라가 볼게요. 네,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자, 기업의 성공의 이면에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생태계에 위태로운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위협이 있었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그 추측이 맞는지 한번 4번 문장부터 한번 보시면서 근거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whatever possibilities business once represented, whatever dreams and glories corporate success once support. 이렇게 나왔는데 요건 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whatever 문장인데 자, 아까 얘기했죠.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이런 얘기잖아. 어떤 가능성을 기업이 once 한때 represented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또 whatever dreams and glories 자, 어떠한 꿈과 그리고 영광을 corporate success 기업의 성공이 once 한때 offered 제안했을지라도 the time has come 자, 시간이 왔다는 거죠. 어떤 시간? to acknowledge 자, that ER을 acknowledge 인정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자, 요거 원래는 the time을 꾸며주는 말이 to부터 여기까지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어가 그렇게 되면 너무 길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하고 the time하고 to ER을 분리한 거야. 자, 그래서 해석할 때는 the time has come.
때가 왔어. 근데 어떤 때냐면 투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용 보면 뭘 인정해? Business as we know it.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서 기업이 is over. 끝났다. 이제 언제까지고 이렇게 자연으로부터의 그 자원들을 무단으로 사용해 가지고는 그런 기업 활동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얘기하는 뭐야? over. 끝났다고. It's over. because 왜냐하면 business failed. 기업 활동이 실패했다고. 자, 어떤 방식으로? one critical and thoughtless way 이렇게죠. 자, critical 하면 여러 뜻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위태롭다는 뜻이야. 자, critical condition 하면 위중한 상태, 위태로운 상태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critical, 위태롭고 thoughtless, thought, 생각이 less, 없는, 그러니까 무분별한 방식으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콤마 뒤에 또 설명하고 있죠.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it did not honor 기업이 honor 존중하지 않았다니까 무엇을 the various forms of life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생명체냐? that secure and connect.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비욘세 그 명언 기억하지? 자, 여기 수식 받는 A를 관계대명사 대자리에 집어넣으라고 했지. 그런 다음에 앞에서 또 쭉 해석하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돼? 자, 기업이 존중하지 않았다.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들을. 그런데 다양한 형태의 그 생명체들은 secure, 단단히 묶고 그리고 connect, 연결한다는 거지. 무엇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라고 할게. 어디로? B로. 그래서 connect A to B 하면 자, 아까 했던 이 자기 자신의 호흡과 피부와 심장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 이것을 어디에 연결시켜? Breath and skin and heart of our earth. 자, 지구의 breath and skin and heart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것도. 거기에 연결시키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 기업 활동이 자연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있어서는 그런 행태가 지속되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즉 이런 기업 활동이 결국에는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몇 번? 그렇죠. Enormous success of business threatens the ecosystem of the earth.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의미였구나 라는 거죠. 자, 다시 좀 바꿀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The Brilliant Monument 이하는 좀 전에 봤던 5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의 거대한 성공은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한다 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하고 통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마쳤고요. 관련해서 선생님이 그 ESG 경영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봤으면 하는데 ESG 어 얼마 전에 그 대선 토론회 때 이게 나와가지고 한창 시끄러웠던 적 있잖아요. RE100.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탄소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100% renewable energy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닥친 이 당면 과제인 거죠. 관련해서 요즘에 기업 경영할 때 ESG 경영이라는 말 무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세 가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environment, 환경 중심. 더 이상 그 기후변화 환경 오염을 시키는 기업이나 제품을 더 이상 소비자들이 또는 다른 기업이 사거나 구매하거나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적인 환경 중심적인 기업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S
S는 사회적인 건데 그 기업을 경영할 때 고용평등이나 지역사회 또는 뭐 안전 여기에 기여하는 어떤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 governance는 어떤 그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더 이상 뭐 문식회계 하고 그 다음에 오너 일가 때문에 기업이 휘청거리는 그런 그 오너 리스크 그로 인해서 이렇게 기업이 정말 불투명하다. 기업 경영이 불투명하다. 뭐 1인 그 회장에 의해서 오너에 의해서 막 기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영 아니고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정말 윤리경영하고 부정부패와 관련 없는 그런 기업 운영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역설하는 거가 되겠죠. 이러한 흐름을 바로 ESG라고 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트렌디한 내용들이 또 주제로 지문의 내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마칠게요. 자, 선생님 목소리가 이제 불편한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예.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